검은 세단이 한강 다리 위에 멈춰섰다. 새벽 2시였다. 짙은 안개가 강 위를 낮게 깔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물 안개에 번져 마치 세상의 경계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다. 검은 코트, 검은 머리카락. 양손에 장갑을 낀 채 난간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손에 들린 것을 강물로 떨어뜨렸다. 그것은 휴대폰이었다. 차가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다. 발신자 이름 언니. 여자는 돌아섰다. 세단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 잠시 차창에 얼굴이 비쳤다. 그 얼굴은 방금 난간에 서 있던 여자의 얼굴과 완벽하게 똑같았다. 서진아는 시체 옆에 쪼그려 앉아 장갑 낀 손으로 남자의 목을 살폈다. 목에 남은 손자국, 양손 엄지가 찍힌 멍자국의 간격, 깊이. 범인의 손 크기를 대략 가늠할 수 있었다. 여자치고는 큰 손, 남자치고는 작은 손. 사망 추정 시각은 어젯밤 11시에서 자정 사이. 감식반 박 팀장이 메모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신원은 서태준 64세, 서아그룹 회장. 진아는 천천히 일어섰다. 서태준, 재계순위 12번째. 서아그룹 창업주의 아들로 2세 경영을 맡아 그룹을 2배 이상 키운 인물. 지난해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아 투병 중이라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었다. 그런 사람이 왜 자기 집 서재에서 목이 졸려 죽어 있는지. 가족은 부인 강미란, 57세. 현재 해외 출장 중. 장남 서희준, 36세. 집에 없었다고 진술했고요. 양녀 서유아, 31세. 발견자입니다. 진아는 창가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거기 소파에 담요를 두르고 앉아있는 여자가 있었다. 창밖에 희뿌연 새벽빛이 그녀의 옆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진아는 그 얼굴을 보고 멈췄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다. 자기 얼굴이었다. 아니, 정확하게는 자기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코에 선, 입술의 두께, 눈꼬리가 살짝 처진 방식, 귓불 아래 작은 점 하나까지. 서유아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도 진아를 보았다. 두 여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굳어버렸다. 형사님? 박 팀장이 진아를 불렀다. 진아는 숨을 가다듬고 소파 쪽으로 걸어갔다. 서유아 씨, 맞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서진아 형사입니다. 시신을 처음 발견하셨다고요. 유아의 눈이 진아의 얼굴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녀의 손이 담요를 꽉 움켜쥐었다. 네, 몇 시에 발견하셨어요? 새벽 1시쯤이요. 아버지 방에 불이 켜져 있어서 늦게까지 일하시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목소리도 비슷했다. 진아는 자기 목소리가 저렇게 들리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를 처음 발견했을 때 방 안에 다른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요. 서재 창문은요? 잠겨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 얼굴을 본 게 언제예요? 유아가 잠깐 눈을 감았다 떴다. 어젯밤 9시쯤이요.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아버지랑 저 둘이서. 그 이후에는 제 방에 있었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책을 읽다가 아버지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들어갔더니 진아는 메모를 적으면서 유아의 얼굴을 다시 한번 훑었다. 공포와 슬픔이 뒤섞인 눈. 그런데 그 눈 안쪽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진아가 25년 형사 생활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람의 눈은 2가지 진실을 동시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진아가 강력팀으로 돌아온 건 오전 7시였다. 파트너 오민수가 커피 2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서태준 회장 사건 팀장님이 우리 팀 배정했어. 알아? 뭔가 심상치 않은 사건 냄새나? 진아는 대답 대신 의자에 앉아
서태준 회장에 관한 파일을 열었다. 서아그룹, 건설, 유통, 금융을 아우르는 복합그룹, 총 자산 4조 2천억. 최근 회장의 투병 소식이 알려지면서 후계 구도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재계 뉴스를 장식했다. 장남 서희준은 경영 수업을 받아왔지만 유력 주주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낮다는 평가가 많았다. 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으면서도 실권이 약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양녀 서유아, 서태준 회장이 25년 전에 입양한 딸. 회장 직속 비서실에 배속되어 사실상 오른팔 역할을 해왔다. 재계에서는 서태준이 이준 대신 유아에게 경영권을 물려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동기는 넘쳐났다. 민수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유 원장 확인됐어. 어젯밤 서태준 회장 변호인 측에서 연락 왔는데 회장이 사망 열흘 전에 유 원장을 수정했대. 수정 내용은 전체 지분의 51%를 서유아에게, 나머지를 부인과 장남이 나눠 갖는 구조. 진아는 파일에서 눈을 들었다. 열흘 전에. 시기가 묘하지. 장남 서희준은 어디에 있었어? 그게 좀 이상해. 어젯밤 자기 집에 있었다고 했는데 CCTV 확인해 보니까 밤 10시 이후 집에 들어온 기록이 없거든. 집 앞 골목 카메라에도 안 잡혀. 진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럼 어디 있었대? 모른다고 해.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이 안 나.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술을 마셨다고는 하는데 어디서 누구랑 마셨는지 증명을 못하고 있어. 진아는 잠시 생각했다. 장남, 유원장, 동기, 기회, 수단. 교과서처럼 맞아떨어지는 용의자였다. 너무 맞아떨어져서 오히려 걸렸다. 그리고 진아의 머릿속에는 다른 것이 계속 걸렸다. 서유아의 얼굴. 자신의 얼굴과 완벽하게 같은 그 얼굴. 진아는 오후에 개인 시간을 내구청 민원실을 찾아갔다. 자신의 출생 기록을 열람했다. 서진아. 출생일 1993년 3월 14일. 출생지 서울 중구. 부모란에는 미상. 1993년 4월 강남아동 보호소 입소 기록. 진아는 파일을 덮었다. 그리고 바로 옆 서랍에서 다른 파일을 꺼내달라고 했다. 서유아, 출생일 1993년 3월 14일. 1994년 서태준 강미란 부부 입양. 같은 날 태어났다. 서유아는 아버지의 서재를 형사들이 다 뒤지고 간 이후에도 그 방에 들어가지 못했다. 방 앞에 서서 문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다가를 3번 반복했다. 대신 자기 방으로 돌아와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생각했다. 서진아, 형사. 그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았다.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가능성이 갑자기 눈앞에 구체적인 얼굴을 하고 나타난 것이다. 유아는 6살 때 어머니한테 처음 들었다. 입양하라는 사실을. 강미라는 눈물 한 방울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가 선택해서 데려온 거야. 그게 더 특별한 거란다. 유아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친부모에 대해서도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도. 그런데 지금 거울 같은 얼굴을 한 형사가 자기 아버지의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유아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을 확인했다. 오빠. 유아야, 나야. 지금 괜찮아? 서유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아니, 떨리는 척했다. 유아는 그 차이를 10살 때부터 구분할 수 있었다. 경찰한테 연락했어? 당연하지. 지금 변호사 선임하고 있어. 유아야, 아버지 유원장 이야기 들었어? 들었어. 네가 경영권 대부분을 갖게 됐더라. 알아. 그거 알고 있었어? 유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몰랐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그걸 너한테 주려고 했다는 게 유아야, 솔직히 말해줘. 아버지가 최근에 뭔가 이야기하지 않았어? 누군가 위협을 했다거나 뭔가 두려워한다거나. 경찰한테 이야기했어. 오빠가 궁금한 것도 경찰한테 가서 물어봐.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지금 걱정이 돼서. 오빠, 어디 있었어? 어젯밤에 침묵이 왔다. 이번엔 더 길었다. 나는 집에 있었어. 거짓말하지 마. 유아야, 경찰이 CCTV 다 확인했을 거야. 오빠 집에 없었잖아. 유아, 나는 아버지를 해치지 않았어.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유아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이준이 범인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준이 어딘가에 있었고 그 알리바이를 숨기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어딘가가 어디인지 유아는 어렴풋이 짐작했다. 진아가 서유아에게 연락한 건 사건 발생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공식적인 추가 조사 요청이었지만 진아의 속에는 다른 질문이 있었다. 두 사람은 경찰서 조사실이 아닌 서대문구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진아가 먼저 제안했다. 유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다. 마주 앉자마자 둘 다 아무 말도 못했다.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이 이상한 느낌이었다. 거울을 보는 것과는 달랐다. 거울은 좌우가 반전되지만 지금 유아가 보는 진아의 얼굴은 완벽하게 자신의 얼굴이었다. 수사 때문에 불편하게 해서 죄송해요. 진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유아가 고개를 들었다. 서유아 씨, 생년월일이 1993년 3월 14일이죠. 유아의 얼굴이 굳었다. 맞아요. 저도요.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창밖에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걸어다니고 있었다. 제 출생신고에는 부모님 이름이 없어요. 강남 아동보호소에서 자랐거든요. 1살도 안 됐을 때 버려진 채로 발견됐고 유아가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제가 입양됐다는 건 알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친부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형사님이 알아보셨어요? 우리가 DNA 검사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의뢰하려면 두 분 동의가 필요하고 유아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할게요, 검사. 진아는 유아를 바라봤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입술. 그런데 표정은 달랐다. 진아는 오랫동안 감정을 숨기는 훈련을 해왔고 유아는 감정을 안으로 누르는데 익숙해 보였다. 방향은 같지만 이유는 달랐다. 본론 들어갈게요. 진아가 노트를 펼쳤다. 아버지분, 주변 인물 중에 최근에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유아는 잠시 생각했다. 회사 측에서 최근 갈등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부동산 부문 분리 매각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문 담당 임원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름이 황기철 전무. 20년 넘게 아버지 밑에서 일한 사람인데 이번에 분리 매각이 되면 사실상 퇴출이거든요. 그리고요, 가족 내에서는 유아가 잠깐 멈췄다. 오빠 이야기 안 하면 안 되겠죠. 서희준 씨, 말씀이세요? 오빠는 아버지한테 경영권을 물려받길 원했어요. 오래전부터. 그런데 아버지가 오빠를 믿지 않았어요.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번번이 실망시켰거든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젯밤 서희준 씨 알리바이를 오빠 본인이 증명 못하고 있어요. 혹시 서유아 씨는 짐작 가는 곳이 있나요? 유아가 창밖을 잠시 바라봤다. 짐작은 가는데 그게 오빠를 더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어서. 말씀해 주세요. 오빠한테 사람이 있어요. 비밀로 하는 사람.
아버지가 반대할 사람이어서 숨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한테 해고당한 전직 임원의 아들이에요. 두 사람 사이를 아버지가 알면 완전히 끝이었을 거예요. 경영권은커녕 상속도 박탈당할 수 있었으니까. 진아는 메모를 적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이름은요? 유아가 이름을 말했다. 서희준의 알리바이는 결국 하루 만에 풀렸다. 유아가 언급한 이름 최하준. 그는 이준과 함께 강남 모처의 호텔에서 어젯밤을 보냈고 호텔 CCTV와 카드 결제 기록이 이를 확인해줬다. 알리바이는 성립됐다. 이준은 조사실에서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이게 밖으로 나가면 어머니한테 저희가 꼭 필요한 것만 기록에 남길게요. 민수가 말했다. 대신 솔직하게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이준은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저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저를 싫어했죠. 믿지 않았고. 그래도 죽이진 않았어요. 유언장 내용 알고 계셨어요? 알았어요. 열흘 전에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유언장 수정이 됐다고. 저한테 돌아올 몫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어떤 심정이었어요? 화가 났죠. 억울했고. 근데 그게 전부예요. 대놓고 따지러 갔다가 더 줄어들까봐 입도 못 뻥긋했어요. 진아는 관련 서류를 들여다봤다. 이준의 알리바이는 성립됐다. 그런데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범인이 없었다. 서재 창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문은 유아가 열고 들어올 때까지 잠겨 있었다. 직원들은 모두 귀가한 상태. 부인 강미라는 싱가포르 출장 중이었고 출국 기록도 확인됐다. 밀실이었다. 그리고 현장 감식에서 이상한 게 나왔다. 서태준 회장의 손 아래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발견된 것이다. 혈흔에 얼룩진 채로 거기엔 단 5글자가 적혀 있었다. 가, 차다라, 진아. 진아는 그 5글자를 사무실 자기 책상에 혼자 앉아서 1시간 동안 바라봤다. 진아, 자기 이름. 서태준 회장이 죽어가면서 자기 이름을 종이에 남겼다. 서태준 회장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나? 2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첫째, 진아가 이 사건의 담당 형사가 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남겼다. 둘째, 진아가 다른 맥락에서 이미 서태준 회장과 연결되어 있다. 2번째 가능성이 맞다면 진아는 다시 출생 기록을 폈다. 강남아동 보호소, 1909 13년 4월 입소. 발견 장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 논현동. 진아는 지도를 열었다. 서태준 회장의 자택 주소를 확인했다. 청담동. 논현동과 청담동은 걸어서 20분 거리였다. 진아는 보호소 옛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거의 폐기된 자료들이었다. 30년 전 종이 문서를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들도 많았다. 그런데 하나가 남아 있었다. 1909 13년 4월 3일 아이 1명 입소. 여아. 추정 생후 2주. 발견 장소. 논현동 다가구 주택 앞 계단. 함께 발견된 소지품. 손으로 짠 분홍색 털 양말 1켤레. 쪽지 1장. 쪽지 내용. 이 아이는 진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진아. 처음부터 이름이 있었다. 누군가 이름을 붙여서 버렸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입소. 같은 날. 여아. 추정 생후 2주. 발견 장소. 논현동 다가구 주택 앞 계단. 같은 장소. 같은 날. 2명의 아이. 그 아이의 이름란에는 공란이었다. 함께 발견된 소지품. 손으로 짠 노란색 털 양말 1켤레. 진아는 눈을 감았다. 같은 장소에 버려진 2명의 아이. 한 명에겐 이름을 붙여줬고 한 명에겐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름 없는 아이가 서태준 회장에게 입양됐다. 왜 한 명만 입양됐을까? 왜 한 명만 이름을 갖고 버려졌을까? 강미란이 긴급 귀국했다. 싱가포르에서 소식을 듣고 첫 비행기를 탔다고 했다. 공항에서 바로 경찰서로 왔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진짜 울었는지 인공 눈물을 썼는지 진아는 판단을 유보했다. 회장님이 최근 위협을 받으셨다거나 불안해하신 모습이 있었나요? 강미라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다.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유언장을 수정하신 것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변호사한테 귀국하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내용에 대해서는요? 강미란의 손수건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유아한테 다 줬다는 거 알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남편이 결정한 거니까 어쩌겠어요. 섭섭하지 않으세요? 섭섭하죠. 제 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남편을 부인. 진아는 목소리를 낮췄다. 서유아 씨가 입양되던 당시 상황을 혹시 기억하세요? 강미란이 멈췄다. 무슨 상황이요? 입양 전에 아이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보호소를 통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경로가 있었나요? 보호소 통해서 절차대로 했어요. 혹시 그 당시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이야기는요? 강미란의 눈이 흔들렸다. 순간적인 것이었지만 진아는 놓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아는 메모를 닫았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국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강미란이 조사실을 나가고 나서 진아는 한참 앉아 있었다. 강미란은 뭔가 알고 있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나흘이 걸렸다. 진아는 결과지를 들고 카페 테이블 위에 내려놓지 않고 손에 쥔 채로 유아와 마주 앉았다. 결과 보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유아가 기다렸다. 저 아버지 돌아가신 분 이름이요. 제가 보호소 기록 뒤졌는데 우리 둘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발견됐어요. 제 쪽지에는 이름이 있었고 서유아 씨 쪽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유아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누군가 우리를 둘 다 버렸는데 한 명에게만 이름을 남겼다는 거예요. 한 명은 찾아올 생각이 있었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구분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걸 수도 있고 찾아올 생각이 있었다면 안 찾아온 거죠. 30년이 지나도록 유아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결과 보여주세요. 진아가 결과지를 펼쳤다. 동일 부모 소생, 일란성, 쌍생아 가능성 99.97%. 유아는 그 숫자를 오래 바라봤다. 언니네요. 유아가 말했다. 제가 먼저 발견됐으니까. 언니. 진아는 그 호칭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랐다. 31년 동안 가족이 없었다.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진아에게는 항상 추상적인 것이었다. 아직 수사 중이에요. 진아가 말했다. 우리가 자매라는 사실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팀장님한테 보고해야 해요. 배제되는 거예요? 수사에서? 모르겠어요. 판단은 위에서 하겠죠. 배제되지 말아요. 진아가 유아를 봤다. 아버지 죽인 사람 꼭 잡아야 해요. 유아의 눈이 단단해졌다. 그 사람이 당신 아버지이기도 할 수 있으니까. 황기철 전무. 진아는 그를 회사 인근 식당에서 만났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다. 회장님 돌아가신 이후로 못 자고 있어요. 회장님과 최근 마찰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황기철이 쓴 웃음을 지었다. 마찰이야 있었죠. 20년 넘게 모셨는데 부동산 부문 팔아치우는 과정에서 나는 정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서운하죠, 당연히. 그 이상은요? 그 이상이라니요. 서운한 것 이상으로 행동에 옮긴 건 없냐는 거예요. 황기철이
정색했다. 형사님, 저는 회장님 돌아가신 날 밤 집에 있었어요. 아내가 증명해 줄 거예요. 부인이 증명해 주시는 알리바이는 그 자체만으론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밖에 나가신 적 있어요? 그날 밤? 황기철이 잠깐 머뭇거렸다. 편의점에 잠깐, 자정 무렵에. 영수증은요? 현금으로 샀어요. 진아는 메모했다. 황기철의 알리바이는 빈틈이 있었다. 그러나 서재에서 발견된 손자국의 크기와 황기철의 손 크기를 대조하면 황기철의 손이 너무 컸다. 범인의 손은 작았다. 진아는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처음부터 생각을 정리했다. 밀실, 잠긴 창문, 잠긴 문, 현장에 없었던 모든 용의자들. 그런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서유아. 진아는 유아를 만나러 갔다. 이번엔 조사 요청이었다. 유아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진아를 맞이했다. 차 한 잔을 내밀었다. 저 의심하시는 거죠? 진아는 차를 받으며 앉았다. 아버지 발견하셨을 때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고 하셨죠? 네. 어떻게 여셨어요? 비상열쇠예요. 아버지 서재 비상열쇠는 제 방 서랍에 있어요. 아버지가 만일을 대비해서 저한테 맡겨두셨거든요. 그 열쇠 말고는 아무도 서재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마스터키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아버지 서재 책상 서랍 안에 있어요. 그 마스터키로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있나요? 유아가 잠깐 생각했다. 그 문이 특이해요.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 비상열쇠로만 열 수 있어요. 근데 밖에서 마스터키로 잠그면 안에서도 밖에서도 열 수가 없어요. 교체 시기를 놓쳐서 고장난 거라 아버지도 알고 계셨는데 고치지를 않으셨어요. 진아는 멈췄다. 밖에서 마스터키로 잠그면 양쪽 다 열 수 없다고요? 네.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도 다시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잠금 장치를 쓰지 않고 있었고요. 그날 문은 어떻게 잠겨 있었어요? 안에서요? 밖에서요? 유아가 고개를 들었다. 비상열쇠로 열렸으니까 안에서 잠긴 거였죠. 확실해요? 네. 마스터키로 잠겼으면 제 비상열쇠로 열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즉, 범인은 서재 안에서 문을 잠가야 했다. 그러려면 창문으로 나갔어야 한다. 그런데 창문은 잠겨 있었다. 진아는 다시 현장 사진을 들여다봤다. 창문 잠금 장치, 일반 레버 방식, 안에서 레버를 내려야 잠기는 구조. 그리고 진아는 현장 감식 보고서를 다시 폈다. 창문 유리에서 채취된 지문, 서태준 회장의 지문만 나왔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 없음. 잠깐, 창문 바깥쪽에서는 지문이 채취됐나? 보고서를 뒤졌다. 창문 바깥쪽은 감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2층이었고 외부 침입 가능성을 낮게 봤기 때문이다. 진아는 전화를 들었다. 박 팀장님, 서태준 회장 자택 서재 창문 바깥쪽 지문 채취된 게 있어요? 잠시 침묵. 아직 안 됐는데 지금 당장 해주세요. 결과는 다음 날 나왔다. 창문 바깥쪽 유리면에서 지문 하나가 채취됐다. 국과 수 대조 결과가 나오기까지 6시간 걸렸다. 강미란, 서태준 회장의 부인. 사건 당일 싱가포르 출장 중이었다는 그 여자. 진아는 강미란의 출장 기록을 다시 뒤졌다. 싱가포르행 비행기는 탑승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귀국편의 이름을 확인했다. 강미란은 이틀 전 인천으로 입국한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다시 싱가포르로 나가 사건 당일 귀국편을 탔다. 진아는 입국 기록에서 이틀 전 강미란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적했다. CCTV, 인천공항 입국 후 택시 탑승, 택시 행선지 청담동, 서태준 회장의 자택이 있는 곳. 진아는 영장을 신청했다. 강미란의 휴대폰 위치 데이터. 사건 당일 새벽까지의 동선이 찍혔다. 강미란은 사건 당일 밤 11시에 서태준 회장
자택 인근에 있었다. 자정에 다시 청담동에서 강남 방향으로 이동. 새벽 2시쯤 한강다리를 지났다. 한강다리. 진아는 다리 위 CCTV를 요청했다. 새벽 2시 검은 세단 정차. 여자 한 명 내려서 강물에 무언가 투기 후 탑승. 진아는 화면을 확대했다. 여자의 옆얼굴 강미란이었다. 그리고 차창에 잠깐 비친 얼굴. 또 강미란. 아니, 진아는 화면을 더 확대했다. 차창 안쪽 얼굴을 최대한 당겼다. 그 얼굴은 강미란보다 훨씬 젊었다. 진아가 유아에게 전화한 건 밤 9시였다. 지금 어디에 계세요? 집이요. 혼자요? 혼자요. 왜요? 집에 있어요. 나가지 말고. 무슨 일이에요? 강미란 씨 어디 있어요? 오늘 봤어요? 유아가 잠시 침묵했다. 아침에 봤어요. 저한테 커피 한 잔 갖다 주고 나갔어요. 본인 방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연락해 보세요. 몇 분 뒤 유아가 다시 전화했다. 안 받아요. 알겠어요. 문 잠그고 있어요. 진아는 민수와 함께 강미란의 지인 및 행동 반경을 추적했다. 강미란 명의 차량이 30분 전 청담동을 출발해 외곽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 어디 가는 거야? 민수가 지도를 들여다봤다. 이 방향이면 분당 쪽인데. 분당에 강미란 지인이 있어? 대학 친구 한 명이 분당에 사는 것 같은데. 아니야. 진아가 지도를 봤다. 분당에서 더 가면 어디야? 양평. 진아는 서태준 회장 자산 목록을 떠올렸다. 양평에 별장이 있었다. 거기야. 양평 별장에 도착했을 때 강미란의 차는 이미 마당에 서 있었다. 사방이 조용했다. 날은 저물어 있었고 산 쪽에서 바람이 내려왔다. 진아와 민수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문은 열려 있었다. 안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진아가 먼저 들어갔다. 거실. 탁자 위에 와인 2잔. 하나는 비어 있었고 하나는 반쯤 차 있었다. 그리고 소파에 강미란이 앉아 있었다. 눈은 뜨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그러나 진아를 보고도 도망치거나 놀라지 않았다. 오셨군요. 목소리가 놀랍도록 차분했다. 강미란 씨, 서태준 씨, 살해 혐의로. 잠깐만요. 강미란이 손을 들었다. 다 말할게요. 그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서진아 형사님. 진아가 멈췄다. 두 아이 찾았어요? 둘 다요. 침묵.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강미란이 와인잔을 내려다봤다. 제가 버렸어요. 그 애들을. 진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남편이 낳지 말라고 했어요. 저한테는 이미 아이 하나 있다고. 공식적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고. 혼외 자식을 책임질 생각 없다고. 혼외라면 제 아이들이 아니에요. 강미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다른 여자의 아이들이에요. 남편이 저한테 데려왔어요. 처리해달라고. 진아는 숨이 막혔다. 저는 차마 죽일 수가 없었어요. 버렸어요.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에. 그리고 남편한텐 처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명을 입양했어요. 강미란이 눈을 감았다. 남편이 모르게 했어요. 처음엔 죄책감이었는데 나중엔 그 애를 진짜 내 딸처럼. 나머지 한 명은요. 강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머지 한 명한텐 이름을 써줬어요. 진아, 나중에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못 찾아갔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진아는 손이 떨렸다. 참았다. 서태준 씨를 죽인 이유는요. 강미란이 눈물을 닦았다. 이번에 유언장을 수정하면서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이제 다 드러낼 거라고. 두 아이의 생모를 찾아서 사과하고 싶다고. 아프니까 이제 자신이 한 짓을 정리하고 싶다고. 그러면 유아가 혼의 자식이라는 게 밝혀지고
제가 숨긴 게 다 드러나는 거죠. 저도 알아요. 제가 이기적인 거. 근데 유아가 알게 되면, 내가 유아를 버렸다가 다시 데려온 게 알려지면 유아가 나는 유아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문 어떻게 잠갔어요? 대신 이것을 물었다. 강미란이 눈을 감았다. 창문 고장났어요. 안에서 레버 누르지 않아도 밖에서 살짝 힘주면 잠겨요. 저 그거 알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고치라고 했는데 남편이 미루다가, 그리고 나머지 빈자리가 채워졌다. 창문으로 들어와서 남편을 목 졸라 죽이고, 창문으로 나가서 창문 바깥에서 살짝 힘을 줘서 잠갔다. 완벽한 밀실이 만들어진 것이다. 강미라는 진아에게 손목을 내밀었다. 데려가세요. 민수가 수갑을 채웠다. 강미라는 차 쪽으로 걸어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다. 진아 씨. 진아가 멈췄다. 유아한테. 강미란이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다.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다. 유아한테 미안하다고 해줘요. 그것만. 진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차가 출발하고 진아는 별장마당에 혼자 섰다. 바람이 산에서 내려왔다. 별장 주변의 나무들이 낮게 흔들렸다. 진아는 핸드폰을 꺼냈다. 유아에게 전화했다. 2번 울리고 받았다. 잡았어요. 진아가 말했다. 침묵. 강미란이었어요. 더 긴 침묵. 알아요? 유아가 말했다. 진아가 멈췄다. 알고 있었어요? 의심했어요. 그래서 형사님한테 말 못했어요. 제가 의심한다는 거 말하기가. 왜요? 어머니니까요. 유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버렸다가 데려온 어머니지만 그래도 어머니니까요. 진아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다. 형사님, 유아가 말했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양평이요. 거기서 서울 오면 1시간이죠. 그렇죠. 오는 길에 저한테 들를 수 있어요? 진아는 잠시 망설였다. 들를게요. 두 여자는 유아의 집 거실에 마주 앉아 밤새 이야기했다. 처음 1시간은 어색했다. 30년의 공백을 무슨 말로 채울 수 있을지 몰랐다. 진아는 보호소 이야기를 조금 했다. 유아는 청담동 집 이야기를 조금 했다. 각자 다른 세계에서 자랐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홀로 버텨왔다. 새벽 3시쯤 유아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왔다. 진아는 그 냄비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웃었다. 별장에서 살인범을 체포하고 온 날 밤 자기 얼굴을 한 여자와 거실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진아가 물었다. 아버지 회사요? 전반적으로요. 유아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모르겠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연락해요. 뭐든. 유아가 진아를 봤다. 형사님도요. 뭐든. 창밖에서 새벽이 오고 있었다. 하늘이 검정해서 짙은 남색으로 바뀌고 있었다. 진아는 그 빛을 바라봤다. 31년 만에 이름 없이 버려졌던 이유를 알았다. 그 이유는 차가웠고 비겁했고 쓸쓸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강미라는 이름을 남겼다. 진아, 언젠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지 못했지만 진아 쪽에서 왔다. 다른 방식으로. 다음에 밥 먹을 때는 제대로 된 거 먹어요. 유아가 말했다. 그래요? 진아가 대답했다. 그것이 그 밤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말이었다.